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성기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생식기를 함께 놓고 보면은 생식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식기를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를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구조와 작용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식기의 그 존재 목적은 첫째, 남자와 여자, 즉 특히 부부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식기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말이죠. 남자와 여자와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로, 혐오하는 관계로 자꾸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서 서로 미워하니까 차별을 없애자. 평등 관계다. 이런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는데,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원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렇게 혐오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차별하고 공격하는 그런 관계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식기를 놓고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 것은 여자가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 것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사랑을 중심하고 합쳐질 때, 그때는 최대의 그 올가즘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아주 만끽하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서로 좋아서 협조할 수 있고, 또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 일체를 이루고 그런 사랑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인간의 생식기는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을 중심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기가 하나로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최대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부부가 사랑 중심하고 성관계의 그 만족을 느끼게 되면요,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마 느낄 거예요. 온 우주를 주고도, 온 천하를 주고도 내 남편과는 안 바꿔. 내 아내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 이런 만족감과 희열과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어떻게 느끼느냐? 바로 생식기를 통해서 첫날 밤에 첫 키스와 첫 성관계야, 이런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런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만족감과 기쁨은 남자와 여자가 순결을 그대로 지켜서 순수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때 가장 심오한 경지의 사랑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게 뭐냐? 부부 성관계 쾌락이에요. 그것은 동물은 말이죠, 발전기 때만 교미할 수 있고 발전기 때만 자동적으로 성욕구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교미할 때만 발전기 돼서 성관계를 하게 돼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부부간에 마음이 발동되면 성과 사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이요, 특권이다. 그래서 부부는 말이죠, 결혼하고 다양한 그 성관계의 방법을 연구하고 둘이 노력해서 방법을 만들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파충류고 뭐 양서류, 어류, 이 다양한 육해공,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물고기, 육지에서 그 마음대로 활동하는 동물들, 이런 자연의 세계에
교미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부부가 연구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면 권태기가 올래야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랑의 이 성관계는 연구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예술의 세계, 예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사랑을 중심하고 육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순간은 온 우주가 빙글빙글 도는 최고의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예술의 경지고, 그것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세계지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그런 천국의 맛을 본 부부는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랑이 무르익고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의 성행위나 성관계는 아름다운 예술의 행위로 승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통해서 부부가 신뢰감이 돈독해지고 친밀감은 더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그 하나님 부여하신 그 혈통을 유지, 보호하고 양심작용에 따라서 윤리적 그 성을 지킬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 부부 사랑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혈통을 보호하고 인간의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그 성과 사랑을 이렇게 성숙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서로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가 급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피스톤질을 해서 혼자 오르가즘을 올라가 버리면 여자는 뻥 하고 끝나버려요. 그건 상대를 위한 성관계가 아니지요.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는 상대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몸을 잘 맞추어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 사랑에 대해서는 또 따로 그 시간 강좌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서는 존재 목적이 뭐냐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 이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 목적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생식기가. 그래서 남녀 생식기는 바로 내생식기, 외생식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가 발기가 될 때는 그 혈액이 들어가서 아주 단단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성의 질 속에 삽입하기 쉽게 그렇게 음경이 발기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음경이 몸 밖에 있죠. 고환과 음경이 왜 몸 밖에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몸 밖에 있어야 체온보다 2도, 3도 낮아요. 2, 3도 낮아야 정자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많이 생산된대요. 그래서 음낭이 밖에 나와 있다. 그리고 여자의 질 속에 깊숙이 투입할 수 있도록 남자의 생식기는 밖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생식기는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목볼록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자의 생식기는 바로 정자가 들어오기 쉽게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정자 난자가 자궁에서 수정해서 착상하기 쉽도록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야 바로 수정란이 착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따뜻하게 해야 되고 차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는 차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르다. 생리적인 작용이 남자와 여자는 설계도부터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성징은 응아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울지요.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뭘로 구별합니까? 생식기로 구분하지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이게 딸이 아들 같고 아들이 딸 같고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생식기 보고서 이거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구분하거든요. 그것을 1차 성징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성징이 사춘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바로 생식기를 통해서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분비가 기능이 아주 활발해지지요. 사춘기가 되면은. 그래서 제2차 성징은 뭐냐? 바로 어른이 됐다. 나는 성인이 됐다. 하는 그러한 징후죠. 그래서 생식작용과 생리작용이 이제는 성숙해졌다. 이제는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자녀를 잉태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제2차 성징입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신이 확장되는 무한히 번식이 가능한 것이 자녀 출산이다. 그리고 부모 자신의 확장도 제2의 자신이 탄생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결과 부부의 사랑의 열매요 윤리적인 성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아주 좋은 선물이다. 열매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부 사랑과 윤리적인 성행위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모든 남자 여자의 성관계는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임신, 그래서 그 임신을 원치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태를 하게 되죠. 그거를 낙태를 안 하게 되면 출산을 해야죠. 출산하게 되면 길러야죠. 그래서 성행동은 반드시 임신, 출산, 양육 이 3가지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육과 문화에서는 요거를 싹 빼버리고 뭐만 주장해요? 쾌락. 그래서 성행위를 즐겨라. 게임이다. 오락이다. 놀이다. 이렇게 유치부부터 교육하는 것이 오늘날 잘못된 왜곡된 교육인데 그런 교육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에 남자 여자가 하나로 합쳤다. 즉 성행위를 했다. 이 결과는 뭐냐? 생명이 잉태된다.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지위를 부여해줘요. 어떤 지위? 아버지라는 지위, 어머니라는 지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지위는 저절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자녀가. 자식이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엄마, 아빠라는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지위를 자녀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대중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지마 섹스가 지금 아주 왜곡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성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은 학교 교육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행동을 망가뜨리는 왜곡된 그런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성의 주체는 너 자신이다.
그리고 네가 누구랑 성관계를 하든 언제 하든 네가 결정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근데 그 존중한다는 의미는 뭐냐? 동의를 얻어내라. 그래서 서로 동의하면 언제든지 성관계는 자유야. 이렇게 교육하는 게 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것을 피하는 방법, 피임법이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피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 성행동의 결과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학생 스스로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 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프리섹스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으로 무질서한 성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